결혼해서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 부부는 작은 부엌이 딸린 전셋방에서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세간이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좁은 방이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재래시장을 둘러보며 콩나물 200원, 나물 500원어치 등을 사서 한 끼를 풍족하게 먹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 재래시장에 다시 가고는 했다. 남들이 사는 절반밖에 안 되는 물건들을 사면서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다. 물질적으로는 무척이나 가난했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로 살았었던 것 같다. 그 시절 우리는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쓸만한 물건이 버려져 있으면 그걸 가져와 깨끗이 닦아 사용하곤 했었다. 워낙 없는 것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가진다는 건 아예 포기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었다. 그렇게 가진 것을 애지중지 아껴가며 조그만 단칸방에서 방 2칸 집으로 몇 년 뒤에는 방 3칸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다.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 떠올려도 짜릿하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조금씩 살림을 넓히다 보니 쓸데없는 짐들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과 여전히 미개봉 상태인 이런저런 도구들,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오래된 월간지들까지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갔다. 사실 지금도 내 책상 주변에는 책들이 한가득이다. 책장 위에도 있고 벽장에도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다. 이렇게나 많은 책들이 나에게 정말 다 필요한 것일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저 버리기가 아까워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과 어질러진 방만큼이나 내 마음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버리겠다고 나는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책은 물론이고 쓰지 않는 크고 작은 물품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담다 보니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건 저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무지 버릴 물건이 추려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가난하게 산 탓일까? 나는 이상하게 하찮은 물건이라도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 버리지 못한다는 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움켜쥐고 싶은 것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가뿐하게 살기 위해선 버리고 비워야 한다. 그래야 물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순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또 이제는 버리는 삶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요즘 나는 물건뿐 아니라 편리한 것을 버리는 일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가까운 곳을 갈 땐 자가용을 타기보다 걸어서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려고 하고 넓은 집과 큰 배기량의 승용차,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취미생활도 굳이 고집하지 않으려고 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주문하고 남기는 습관도, 마트에서 당장 필요 없는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는 소비 습관도 바꾸려고 애쓰는 중이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으로 소박한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 젊은 날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나날들을 보냈다.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어렵게 돈을 벌었고 그야말로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꿈 많았던 20대 초반, 청파동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좁은 방에 살며 매일 숨을 몰아쉬며 언덕길을 올라갈 때면 그 길이 마치 내 인생처럼 느껴졌다. 한밤중에 답답하기만 한 좁은 방을 빠져나와 중구 쪽을 바라보면 밝은 도심 불빛이 눈 안에 한가득 들어왔다. 그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다. 오늘 내 형편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저 밝은 도시 불빛처럼 내 인생도 빛으로 가득 차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은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왔지만, 아니 어쩌면 그토록 어렵게 살아왔기에 나는 스스로가 대견하고 일과 가정생활에 있어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다. 그리고 2014년 여름, 나에게 한 달간의 안식월이 주어졌다.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달이라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나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간 고단했던 내 인생을 위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가족들의 응원과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나는 그렇게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 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짐이었다. 한 달 일정이다 보니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목 디스크에 비염이 있는 나는 한 달간의 순례길을 위해 약과 스프레이만 1.5kg을 챙겨야만 했는데 약을 넣고 옷가지와 필요한 용품을 몇 가지 담다 보니 어느새 가방이 가득 채워져 더는 넣을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챙겨갈 것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가방은 이미 포화 상태니 짐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터넷을 찾아 순례길 후기를 읽어보니 하나같이 짐은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라고 적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만 빼놓고 짐을 다시 싹 정리했다. 한 번으로는 정리가 안 돼서 2번, 3번 짐을 풀었다 싼 끝에 마침내 13kg 무게의 배낭이 준비되었다. 순례길이 시작되던 첫날, 프랑스 생장에서 새벽 6시부터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서울의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오를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다리통은 터질 것 같고 땀은 주룩주룩 흐르고 숨은 내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빠웠다. 젊은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데 나만 뒤로 처지기 일쑤였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잡혔고 등에 맨 짐은 돌덩이처럼 나를 짓눌렀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배낭 안의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분명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겨 넣었던 짐들인데 시간이 갈수록 버리고 싶은 물건이 되어갔다. 아무리 작정하고 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낯선 길을 걷는 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결국 나는 알베르게에 도착했을 때 배낭 안에 있던 옷을 3벌이나 버렸다.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거나 없어도 된다 싶은 짐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짐을 야금야금 줄이다 보니 출발할 때 13kg이었던 가방의 무게는 돌아올 때는 7kg 정도로 줄어 있었다. 한마디로 챙겨간 물건 중 반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다. 티셔츠와 바지, 양말은 갈아입을 몇 장이면 충분했다. 짐이 무거울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후회스럽기도 했는데 배낭이 가벼워지니 기분마저도 가벼웠다. 걷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겨났다. 나는 그렇게 산티아고에 가기 위해 짐을 싸고 또 그 짐을 산티아고에 버리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무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이런 질문에 중년의 상당수가 비슷한 대답을 하고는 한다. 도시를 떠나고 싶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시골에 살면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전원 생활에 대한 낭만 어린 동경을 품고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도 노후만큼은 자연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한다. 시간을 앞다투는 극심한 경쟁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리 하나를 꿰차기 위해 한평생을 몸부림친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하고 싶은 것도 자제하고 돈을 아끼고 모으려 애를 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여 아파트를 장만해도 더 넓은 아파트를 갖고 싶어 또 돈을 벌고 아낀다. 내 집을 갖는 것이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마치 삶의 목표인 양 집의 노예가 되어간다. 더 넓고 좋은 집, 더 크고 비싼 차, 더 아름답고 우아한 명품이 사람들에게는 어느새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처럼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 노후만큼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꼭 도시를 떠나지 않더라도 전원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도심에서도 느긋한 삶은 살 수 있다. 꼭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아도 도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계획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다. 성실하게 살되 지쳐 소진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작은 실개천이 순리를 따르며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듯이 순리대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힘든 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라는 미래는 더 나은 기쁨과 여유, 성공을 안겨줄 거라 기대한다. 어쩌면 내일은 지금이라는 힘든 시간을 잊고 희망을 품게 하는 도피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정작 오늘이라는 현재를 제대로 살기 어렵다.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내일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얼마 전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병마와 싸우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아픔 없는 곳에서 고단했던 몸 내려놓고 편히 쉬고 있을 테니 괜찮다 싶다가도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온다. 그렇게 친구를 먼저 보낸 뒤 나는 결심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내가 누려야 할 나만의 즐거움과 목표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오늘 누려야 할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로지 오늘이 즐거운 삶을 살기로 말이다. 오늘을 열심히 산 사람만이 내일도 열심히 살 수 있다. 오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내일도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오로지 오늘의 나로 살아가려고 한다.
악바리 같은 삶과 거리를 둔 소박하고 느긋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욕망을 가득 채우며 남들에게 과시하는 삶이 아닌 버리고 비우는 삶을 통해 단순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